알베르 카미는 말을 했습니다. 이 진정한 관대함은 미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다라고요. 지금 XRP가 보여주는 행보는요, 단순한 가격 상승의 욕망이 아니라 미래의 금융 시스템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내어주고 또 제도권이라는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관대함이자 용기입니다. 은퇴 계좌라는 가장 보수적인 그릇에 이제는 리플 XRP라는 가장 혁신적인 자산이 담기는 이 역사적인 모순은요, 이제 시장의 판이 바뀌었다는 것들을 선언하는 신호탄이고, 가격표가 여전히 흔들려요. 하지만 그 아래 깔린 배관들은 더 굵고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거.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이 차트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대신에요, 자산 관리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의 혈관 속으로 침투하고 있는 리플 XRP의 내용까지만 확실한 미래를 읽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 투자 자문사인 디지털 웰스 파트너스, 그러니까 DWP가 XRP 리플 보유자를 위한 알고리즘 거래 서비스를 냈다는 소식입니다. 적격 투자자 그리고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면서 은퇴 계좌 안에서 운영되고 세무상의 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디 같은 경우는 앵커리지 디지털이 맡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모순이 나옵니다. 은퇴 계좌는 원래 안정의 상징이죠. 장기 투자, 느린 운용, 규칙적인 적립과 이런 단어가 붙는 곳입니다. 근데 그 안에 변동성 자산인 리플 XRP를 넣으면서 더 나아가서 알고리즘으로 적극적으로 사고 파는 이런 구조를 얹었다라는 거. 안정의 상징 위에서 변동성 엔진을 올린 셈입니다. 이런 모순이 왜 가능해졌는지가 오늘의 핵심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격이 바뀐 게 아니라 배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시장은 어떤 코인이 오르느냐보다도 어떤 코인이 제도권 배관을 통과하느냐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DWP가 공개한 구조를 아주 쉽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펀드 한 통에 돈을 모아서 굴리는 방식이 아니라 고객마다 계정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해요. 흔히 말하는 별도 관리 계정 형태입니다. 거기에서 알고리즘이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거래를 집행하고요. 감정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시장 데이터를 보고 기계처럼 실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트레이딩 서비스 같습니다. 하지만 DWP는 여기에 두 개의 껍데기를 더 씌우게 되는데요. 한 개는 은퇴 계좌라는 세무 껍데기고, 또 다른 하나는 앵커리지 같은 규제형 커스터디라는 보관 껍데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가지 껍데기가 중요할까요? 은퇴 계좌부터 보겠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자주 거래하면 이득이 날 때마다 세금 이벤트가 생기죠. 신고도 복잡해지고 단기 이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구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퇴 계좌 안에서 운영이 되면은 계좌 종류랑 개인 상황에 따라서 매번 거래마다 즉시 세금이 확정되지 않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처럼 잦은 매매를 하는 전략이 이 세후 기준에서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생기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익이 보장된다가 아닙니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이 세금 구조가 달라지면은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은 커스터디예요. 많은 분들께서 커스터디를 그냥 보관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이 기관 자금에서 커스터디는 보관이 아니라 통과 의뢰입니다. 자산을 어디에 두느냐가 그 자산이 기관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규제형 커스터디는 단순하게 안전하다는 말을 넘어서 이 법적인 분리 보관, 감사랑 검증, 보험 구조 같은 요소를 묶어가지고 이 돈은 여기서 이렇게 관리된다,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 여기서 시장의 큰 구조가 보이게 되는데요. 암호화폐가 원래 탈중앙을 꿈꿨었지만요, 이 큰 돈은 항상 책임과 규정이 있는 통로로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문사 자금, 패밀리 오피스 이런 자금들 멋있어서가 아니라 규정상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거. 그래서 암호화폐가 커질수록 역설적으로 중앙화된 인프라가 더 강력해지는 거고, 이건 배신이 아니라 규모의 조건입니다. DWP의 서비스는 그 조건을 한 문장으로 보여줍니다. 이 등록 투자자문사가 책임을 지고요, 적합성 심사를 하고 규제형 커스터디에서 보관하고 알고리즘으로 집행한다는 구조인데요. 이 구조가 의미하는 거는 간단해요. XRP가 이제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코인에서 이 자산관리 시장이 다룰 수 있는 관리자산으로 번역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XRP일까요? 이 질문에서 많은 분들께서 다시 한번 또 착각을 하십니다. XRP가 앞으로 크게 오를 거라서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인데요. 그런데 DWP가 공개한 설명은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가격 예측이 아니라 운영 조건이 맞아서 선택한다는 논리인데요. 이 유동성이 깊어야지 시스템이 큰 미끄러짐 없이 거래가 가능하고, 전송이 빠를수록 운영이 편하면서 충분한 변동성이 있어야지 알고리즘이 움직일 여지가 생긴다는 식입니다. 즉 이건 전망이 아니라 조건인 거고, 이런 대목에서 두 번째 모순이 또 나와요. 이 사람들은 XRP를 서사로 보지만요, 기관은 XRP를 성질로 봅니다. 이야기보다 성질이 돈을 움직여요. 유동성, 집행 가능성, 보관 가능성,
그리고 규정 준수 가능성, 이 5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시장 자금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거시경제로 스케일을 키워보겠습니다. 지금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서도 시스템 유동성이 마르는 거는 막겠다는 운영을 함께 깔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위험자산은 금리만이 아니라 유동성의 결을 먹고 살기 때문이에요. 금리가 내려간다? 이 돈의 가격이 낮아지고 유동성 관리가 부드러워지면은 돈의 흐름이 막히지 않습니다. 이 2가지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시장은 위험을 감수할 여지를 조금씩 키워갑니다. 하지만 그 위험 감수는 2021년식의 무작정 레버리지랑은 다릅니다. 지금은 규제형 배관을 타고 들어오는 형태가 점점 더 커진다라는 거고, 거래소에 들어와서 무작정 알트를 펀비시키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 커스터디랑 자문사 그리고 계좌 구조를 통과한 시장 자금이 상대적으로 규정이 명확한 쪽으로 먼저 흘러가게 된다는 거, 점점 더 두 겹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이 겉에서는 시세가 출렁거리지만 밑에서는 배관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런 배관 확장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최근에 또 하나 있었죠. 미국의 은행 규제 당국이 리플과 서클 같은 기업들한테 트러스트 뱅크 형태의 조건부 승인을 내줬고, 디지털 자산이 은행형 구조로 들어오는 길을 열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요, 미국 안에서 디지털 자산을 관리 가능한 형태로 흡수하겠다는 설계에 가깝다라는 거고, 여기서 앵커리지의 존재가 다시 중요해집니다. 앵커리지는 지금 같은 국면에서 이 규제형 커스터디의 대표격으로 반복 등장을 하는데요. 이유가 뭐냐? 기관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보관 인프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DWP가 앵커리지를 붙였다라는 거는 이 마케팅 문구라기보다 기관 기준으로 설계했다, 이런 인증에 가깝겠죠. 이제 XRP를 더 넓은 리플 생태계의 포지션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리플이 밀고 있는 거는 하나로 정리하자면 규제된 디지털 달러와 멀티체인 유동성이죠.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신탁 규제 구조 안에서 운영하고 멀티체인을 확정해서 어디에서든 쓸 수 있게 하겠다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XRP랑 RLUSD의 유동성 페어, 그리고 WXRP 같은 크로스체인 활용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XRP의 역할은 가격이 몇 배 간다가 아니라 규제된 달러가 퍼질 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 파트너 쪽으로 무게가 실리게 될 거예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코인이 섬이었습니다. 각 체인, 각 거래소, 각 나라 규정이 섬처럼 떨어져 있었죠. 근데 지금은 다리를 놓는 시대입니다. 다리를 놓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거는 멋이 아니라 하중이죠. 트럭이 지나갈 수 있는 다리인지, 법적으로 허용되는 다리인지, 사고가 나면 책임을 누가 지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봅니다. 이 RLUSD는 그 다리 위를 흐르는 규제된 현금인 거고, XRP는 그 현금과 함께 거래되고 이동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으로 자리를 잡으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의 핵심은요, XRP가 이제 개인의 지갑성 이야기가 아니라요, 자산관리 시스템 안에서 운영되는 이야기로서 변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XRP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게 될 가능성이 커졌나요? 이 DWP 같은 구조가 늘어나면은 가격을 움직이는 힘이 단기 레버리지보다 장기 배관에서 나올 여지가 커집니다. 이거는 속도가 느리지만 방향이 한번 잡히면 잘 꺾이지 않는 힘인데요.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도 분명해요. 알고리즘이 감정을 제거해주는 건 맞겠지만 이 손실을 제거해주는 것도 아니겠죠. 시스템 매매는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또 변동성이 큰 자산일수록 급격한 손실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은퇴 계좌 안에서 운영된다라고 해가지고요,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무가 단순해지는 것과 손실이 없어지는 것,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필요한 거는 예언이 아니라 기준점입니다. 먼저 자산이 규제형 커스터디랑 자문사 프레임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프레임이 특정 국가, 특히 미국 안에서 더 굵어지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런 현금과 자산의 디지털화가 실제로 어디까지 제도권에서 허용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릴수록 XRP 같은 자산은 가격 차트의 주인공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의 부품으로 생존력이 더욱더 강해지겠죠.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은퇴 계좌랑 알고리즘, 그리고 앵커리지 커스터디라는 조합이 왜 하필 지금 등장했는가에 대한 정답입니다. 이런 조합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미국 연준은요, 이 시스템 유동성을 관리하고, 규제 당국은 디지털 자산을 은행형 구조로 흡수하고, 그리고 시장은 변동성 자산을 관리 가능한 상품으로 포장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리플 XRP가 하나의 실험대 위에 올라간 거고, 그래서 결론은 DWP의 상품이 대박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XRP가 은퇴 계좌로 들어가는 배관이 열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XRP의 상황은 삼국지 유비가 형주를 얻고 나서 제갈량의 천하삼분지계를 실현하기 위해 입촉을 준비하는 과정과 흡사합니다. 이 과거 리플 XRP가 야전에서 싸우는 장소, 개인 투자자의 변동성 자산이었다면은 이제는 한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행정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 유비가 총나라라는 험준하지만 견고한 성을 기반으로 삼고요,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중장기적인 대업을 도모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총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험난하고 시간도 걸리지만요. 일단 자리만 잡아놓으면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천하의 요새가 될 겁니다. 지금 리플 XRP는 단순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칼싸움에서 벗어나서 이 국가의 운영체계로 거듭나고자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항상 위기란 기회를 번갈아주면서 그 흐름을 이어갑니다. 이 시장은 언제나 위기의 끝에서 기회를 내주고요. 기회의 끝에서는 다시 위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순환 구조로 움직이게 되는데, 상승과 하락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항상 세트처럼 붙어 다니는 요소라는 것들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하락 구간이라고 해서 여기서 다 매도하고 떠날 생각이 아니라면은 이 하락의 끝에는 반등과 상승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이런 전제를 마음속에 두고 있으셔야 돼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시장 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거는 하락이 언제 끝날지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이 하락의 끝자락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현금을 어떻게 나눌지, 다음 반등을 어떤 자리에서 맞이할지, 여기에 대한 준비 말이죠. 결국에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분할 익절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를 드리는 이유도 여기서 분할 익절한 현금 비중이 지금처럼 시장이 하락하는 순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리플의 시장이 좋고 4,900원 그 이상까지도 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상황에서 4,850원의 단기 고점 분할 익절을 하고 현금 비중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시장이 급락하는 이 시점에서도 2,750원의 단기 저점에 대한 분할 매수 타점을 안내드린 이유도요.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평단이 높은 사람은 평단을 낮추고 비중을 늘리기에 정말 좋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결국에 시장은 준비된 사람한테만 기회를 기회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것. 위기를 위기로 보느냐 아니면 다음 단계를 위한 과정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같은 하락장도 전혀 다른 시간이 될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보다 원금을 지키는 일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상승장에서 쉽게 돈을 버시지만 하락장에서 기준이 없어서 손실을 크게 보고 나서야 기준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매매에서 사용하는 손실 관리 기준,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위험 구간들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고요. 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공격적인 매매가 아니라 불필요한 손실을 막기 위해 만들어드리는 보호용 가이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신사 채널에서 실제로 보여드린 단기 매매 기록을 바탕으로서 왜 이렇게 폭락장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차이점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요. 폭락장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폭락하기 전에 이미 현금을 만들어둔 사람들입니다. 이 당연한 말이 왜 실제 매매에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흔히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싸지면 사야지, 빠지면 죽는다.
기회가 오면 들어갈 거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고 불안하고 더 빠질 것 같고 지금 사는 게 맞나 의심이 들면서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만든 현금은 심리적으로 쓰기가 쉬운 돈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기회는 좋은 물린코인이 아니라요. 폭락 전에 확보한 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원리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팔아야지 내 돈이에요. 그리고 팔아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고점 지나가면 후회하시고 폭락이 시작되면 멘탈이 무너지시고 상승장에서만 매도 버튼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전 매매의 기본은 정반대라는 거. 이 단기 고점이 보이면 미리 걸어두고 체결되면 그걸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파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떨어질 위험이 더 크다. 이런 판단이 드는 그 순간 그때 매도를 거시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텔레그램 단타 정보방에서 보여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특정 종목을 눌릴 때마다 매수하고 또 저항해서 매도하고 다시 눌릴 때 또 매수하고 이런 흐름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 딱 저항의 최고점 부근에서 전량 매도에 성공을 했고요. 그 직후 시장은 그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결과였다라는 거. 이제는 하락해서 무섭다가 아니라 떨어지면 매수 타점이 열린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전 투자인 거고요. 이 타점 매매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이겠지만 실제로 따라가려면 타점과 투자 심리, 속도, 거래량 해석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상 보면서 나는 혼자 힘들겠다, 실전 흐름들 같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이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아요. 정보는 시중에 넘쳐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들,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들,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정리된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 법, 실전 타점 전략까지 모든 것들 가장 쉽게 풀어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